안녕하세요. 제주 김사학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협의에 의하거나 조정에 의한 이혼으로 혼인 생활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득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협의나 조정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즉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일방의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설령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됩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책임도 지게 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즉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은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 그때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3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호, 6호가 모든 이혼 사유를 이제 총괄하는 이혼 사유가 될 것인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오늘 살펴볼 이혼 사유는 1호, 부정행위와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라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배우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거나 혹은 범죄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가늠 상황일 경우에는 그것을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꼭 간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그 2가지 기간 중에 먼저 경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혼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관련해서 일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해서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을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하여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나 단기간 성생활의 부존재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별거의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서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미 그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840조 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유책 배우자에게도 유책성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고 보여질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